아유, 나이 드니까 그냥 이렇게 사는 거지, 뭘 더 바꾸겠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늙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아프고 무기력하고 외롭게 살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을 스스로 망치는 나쁜 습관들이 당신을 더 빠르게 늙게 만들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어떤 사람들은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즐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삶의 의욕을 잃고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갑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운이 아니라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결정됩니다. 혹시 당신도 노년을 망치는 최악의 습관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부터라도 반드시 버려야 할 습관 6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꼭 버려야 할 나쁜 습관 중 첫 번째는 매일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만 반복하기입니다. 노후에 가장 위험한 것은 몸이 아니라 생각이 늙는 것입니다. 매일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삶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늙게 만듭니다. 하루 종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지 않으면 뇌는 급속도로 퇴화하고 삶의 활력도 사라집니다. 변화 없이 반복되는 일상은 결국 노화를 가속화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이 됩니다. 젊었을 때는 끊임없이 배우고 새로운 경험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익숙한 것만 찾고 안전한 길만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편안함 속에서 뇌는 점점 나태해지고 삶은 무의미한 하루하루로 변해갑니다. 아침에 일어나 똑같은 뉴스를 보고 같은 길로 산책을 나가고 같은 반찬을 먹고 같은 사람과 같은 대화를 나누는 생활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삶이 지루하고 무기력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뇌는 자극을 받아야 활발하게 움직이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경험, 새로운 생각을 받아들이는 순간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기억력과 사고력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뇌는 더 이상 성장할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기능이 둔화됩니다. 이는 결국 치매와 같은 인지능력 저하로 이어지며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려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매일 걷던 길이 아닌 새로운 길로 걸어보고 익숙한 메뉴 대신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고 같은 TV 프로그램이 아니라 한 번도 본 적 없는 다큐멘터리를 보는 것만으로도 뇌는 자극을 받습니다.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책을 읽고 생각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면 뇌가 깨어나면서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도 중요합니다. 똑같은 사람과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들과 새로운 주제로 대화하면 뇌는 다양한 사고를 하게 되고 감정적으로도 더 풍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같은 패턴의 생활에서 벗어나 변화와 자극을 줄수록 정신이 젊어지고 삶이 훨씬 활기차게 변할 수 있습니다. 노후에 가장 피해야 할 것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익숙한 것에만 머무르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늙어갑니다. 하지만 작은 변화라도 시도하는 순간 삶은 다시 새롭고 흥미롭게 바뀝니다.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만 반복하는 것은 스스로를 정체된 시간 속에 가두는 일입니다. 변화를 받아들이고 새로운 경험을 즐길 때 진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노년에 꼭 버려야 할 나쁜 습관 중 두 번째는 너무 인식하게 돈을 쓰는 것입니다. 노후에는 돈을 쓰는 방식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이 돈을 아끼는 것에만 집중한 나머지 정작 중요한 순간에 자신을 위해 쓰지 못하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략은 필요하지만 너무 인색하게 돈을 쓰면 노년의 삶이 궁핍하고 초라해질 뿐만 아니라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가장 나쁜 습관이 됩니다. 돈을 모으는 것은 젊었을 때 해야 하는 일이고 노년에는 그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쓸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전략을 실천하며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조차 아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을 위해 필요한 영양제를 사지 않거나 아픈데도 병원 가기를 미루거나 오래된 옷과 낡은 신발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돈을 아끼면 결국 가장 큰 손해를 보는 것은 본인입니다. 돈을 너무 아끼면 삶의 즐거움이 사라지고 외롭고 쓸쓸한 노후를 맞이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가족이나 친구와의 만남도 돈이 들어간다는 이유로 피하고 여행이나 취미 생활 같은 경험을 쓸데없는 낭비라고 여기면서 점점 세상과 단절됩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결국 즐거움 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는 삶이 되고 우울감과 허무함만 쌓이게 됩니다. 돈을 쓰는 것은 단순한 소비가 아니라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투자입니다. 건강을 위해 양질의 음식을 사 먹고 기분 좋은 옷을 입고 몸을 돌보기 위해 마사지나 운동에 투자하는 것이야말로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쓰는 방법입니다. 또 새로운 경험을 위해 여행을 가거나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보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돈을 쓰는 것도 결코 낭비가 아니라 삶의 질을 높이는 현명한 선택입니다. 노년에 돈을 쓰지 않고 쌓아두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끼고 모아도 결국 내가 직접 누리지 못하면 그 돈은 단순한 숫자에 불과합니다. 자식에게 남겨주기 위해 돈을 쓰지 않는 사람들도 많지만 정작 자식들은 부모가 돈을 모으면서 고생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 돈을 쓰고 행복하게 사는 것이야말로 자식들에게도 더 좋은 모습입니다.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을 제대로 쓰는 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위해 투자하는 것이 사치가 아니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지금 이 순간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데 돈을 써야 합니다. 늙어서도 돈을 쓸 줄 모르면 결국 남 좋은 일만 시키고 스스로는 비참한 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노후에는 아끼는 습관보다 가치 있게 소비하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쓸 때입니다. 노년에 꼭 버려야 할 나쁜 습관 중 세 번째는 과거를 후회하며 사는 것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사는 것은 노후를 망치는 가장 어리석은 습관입니다. 지나간 일을 곱씹으며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살 텐데라고 생각하는 순간 현재의 삶은 점점 초라해지고 무기력해집니다. 후회는 인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삶을 소모하게 만들 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과거에 대한 미련이 커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시간이 거꾸로 흐르지 않으며 이미 지나간 선택을 바꿀 방법은 없습니다. 후회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현재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가장 위험한 함정이 됩니다. 과거를 후회하며 사는 사람들은 현재를 제대로 즐기지 못합니다. 과거의 실수나 아쉬운 일들을 반복해서 떠올리면서 정작 지금 자신이 누릴 수 있는 행복을 놓치게 됩니다. 젊었을 때 더 많은 돈을 모으지 못한 것, 더 좋은 직장을 선택하지 못한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실수했던 것들을 후회하느라 정작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됩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이는 순간 앞으로 나아갈 힘을 잃게 됩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과거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어떻게 살 것인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후회를 반복하는 대신 남은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들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과거를 되돌릴 수 없지만 오늘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미래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되 그것이 삶의 짐이 되도록 내버려둬서는 안 됩니다. 과거의 후회를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갖고 좋아하는 사람들과 더 자주 만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지금이라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과거를 후회하는 삶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후회를 내려놓고 현재를 즐기기 시작하는 순간 노후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입니다. 후회를 거듭하며 노년을 낭비하지 말고 남은 시간을 가장 가치 있고 행복하게 채우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길입니다. 노년에 꼭 버려야 할 나쁜 습관 중 네 번째는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기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누워있는 것은 노화를 가속화하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침대나 소파에 오래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빠르게 약해지고 관절은 굳어지고 결국 스스로 움직일 힘을 잃게 됩니다. 몸을 쉬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몸을 망가뜨리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면 혈액순환이 둔해지고 신진대사가 느려지면서 온몸이 나태해집니다. 혈액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 뇌로 가는 산소 공급도 줄어들어 기억력과 집중력이 떨어지고 치매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동안 몸은 점점 쇠약해지고 병을 부르는 상태가 됩니다.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듭니다. 하루 종일 누워 지내면 다리 근육이 약해지고 허리가 굽고 결국 걷는 것조차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한번 약해진 근육은 다시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나중에 움직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결국 혼자의 힘으로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오랫동안 누워 있으면 마음까지 무기력해집니다. 신체 활동이 줄어들면 뇌도 활발하게 작동하지 않으면서 우울감과 불안감이 커지고 삶의 의욕마저 잃게 됩니다. 작은 움직임이라도 꾸준히 해야 몸과 마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루 30분이라도 가볍게 걷고 실내에서라도 스트레칭을 하며 몸을 움직이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이 유지됩니다. 가벼운 집안일을 하거나 책을 읽으며 자세를 바르게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노후에는 움직이는 만큼 건강하고 움직이지 않는 만큼 빠르게 노화됩니다. 누워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스스로의 몸을 망치는 것이고 반대로 움직이는 습관을 들이면 더 오래, 더 건강하게, 더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몸은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누워있는 시간을 줄이고 하루하루를 더 활기차게 보내야 할 때입니다. 노년에 꼭 버려야 할 나쁜 습관 중 5번째는 자신이 늙었다며 포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늙었다며 포기하는 순간 진짜 노화가 시작됩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지만 스스로를 늙었다고 단정짓는 순간 몸과 마음이 그대로 굳어버립니다. 이 나이에 뭘 하겠어? 이제 새로운 걸 배우긴 늦었어. 괜히 움직였다가 다치기나 하겠지라는 생각은 삶의 활력을 갉아먹고 노후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배우고 움직이는 사람은 젊음을 유지하고 포기하는 순간부터 빠르게 늙어갑니다. 몸이 약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것을 이유로 삶을 멈춘다면 남은 시간은 그저 흘러가는 대로 버티는 시간이 될 뿐입니다. 노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삶의 즐거움을 스스로 찾으려 한다는 점입니다. 포기의 순간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글씨가 흐려졌다고 신문 읽기를 포기하고 손이 떨린다고 글쓰기를 그만두고 다리가 아프다고 걷기를 멈추는 순간 몸은 더 빠르게 쇠약해지고 삶의 재미를 잃게 됩니다. 한번 놓아버린 습관은 다시 되찾기가 어렵고 반복되다 보면 결국 나는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뿌리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신을 한계 속에 가두는 것은 몸이 아니라 바로 이런 포기의 태도입니다. 노년에도 새로운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배우고 싶었던 악기를 연주해보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익히며 세상과 소통하는 방법을 늘리고 해보지 않았던 요리나 취미를 시작하는 것만으로도 삶의 활력이 달라집니다. 작은 변화라도 도전하는 순간 뇌는 활성화되고 몸도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나 자신을 성장시키려는 태도가 결국 건강한 노후를 결정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보다 내일을 더 의미 있게 보내겠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늙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삶이 멈추고 아직 할 수 있다고 믿는 순간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나이를 탓하며 포기하기보다 지금부터라도 새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젊음을 유지하는 길입니다. 노년에 꼭 버려야 할 나쁜 습관 중 6번째는 삶의 목표 없이 하루하루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삶의 목표 없이 하루하루를 흘려보내는 것은 노년을 가장 빨리 소모하는 습관입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해야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부터 몸도 마음도 무너집니다. 목적 없는 하루는 무기력함을 만들고 무기력함은 결국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단순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젊었을 때는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일을 하고 가족을 돌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노년이 되면서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고 해야 할 일도 적어지면서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하루 종일 TV 앞에 앉아 시간을 때우거나 특별한 목적 없이 빈둥거리다 보면 어느새 시간만 흘러가고 삶의 의미는 점점 희미해집니다. 이렇게 목표 없이 살아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정신적, 육체적 건강은 급격히 쇠퇴합니다. 목표가 없는 삶은 뇌를 빠르게 퇴화시키고 우울감과 외로움을 불러옵니다. 할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면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아지고 몸을 움직이는 것도 점점 줄어듭니다.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 결국 활력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로 내몰리게 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새로운 목표를 가질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노년이야말로 가장 자유롭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시간입니다. 삶의 목표는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매일 걷기로 건강을 관리하겠다는 다짐,
좋아하는 책을 한 권씩 읽겠다는 계획, 새로운 취미를 배우겠다는 목표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작은 목표라도 가지고 있으면 하루하루가 의미 있어지고 삶의 활력이 되살아납니다. 노후는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시기가 아닙니다. 어떻게 살 것인지 선택하는 시기입니다. 목표 없이 흘러가는 하루를 반복하는 것은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가장 나쁜 습관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필요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단정 지을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목표라도 하나씩 세우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순간 노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무 의미 없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남은 시간을 어떻게 가치 있게 채울 것인지 지금부터라도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와서 바꾼다고 달라지겠어? 달라집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노후를 망치는 나쁜 습관을 계속 반복하면 앞으로의 인생은 더 답답하고 후회로 가득 찰 것입니다. 돈을 너무 아끼느라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 같은 생각과 행동만 반복하며 뇌를 퇴화시키고 과거를 후회하며 현재를 낭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움직이지 않고 하루 종일 누워만 있다면 몸도 마음도 늙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버리지 않으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노년을 망치는 길로 가게 됩니다. 당신의 남은 삶이 후회와 무기력함이 아닌 자유롭고 건강한 시간이 되길 원한다면 지금 당장 이 나쁜 습관들을 버리십시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끝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사람은 나이 들었어도 착해서 좋다니까? 이런 말을 믿고 있다면 큰 착각입니다. 나이가 들면 착한 성격은 미덕이 아니라 약점이 됩니다. 젊을 때는 인정받고 존중받지만 나이가 들면 만만한 노인이 될 뿐입니다. 만만한 노인은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고 결국 버려집니다. 가족도 이웃도 사회도 힘없는 노인에게는 함부로 대합니다. 착한 노인은 아무도 챙겨주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 몫을 지키고 끝까지 존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6가지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호의가 권리로 바뀌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습니다. 도와줄 수 있느냐고 정중하게 묻습니다.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니 흔쾌히 들어줍니다. 그러자 다음엔 더 큰 부탁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당연한 일이 됩니다. 한 번의 호의가 2번이 되고 2번이 반복되면 습관이 됩니다. 결국 도움을 받는 사람은 더 이상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대합니다. 이제는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해줘야만 하는 일이 됩니다. 거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갑자기 태도가 바뀝니다. 왜 안 되느냐고 따집니다. 도와주던 사람이 안 도와주면 매정한 사람 취급을 받습니다. 은혜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배신자 소리를 듣습니다. 인간의 이기심은 끝이 없습니다. 한 번 얻은 이득은 계속해서 유지되기를 바랍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호의는 권리가 됩니다. 자식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부모가 도와줍니다.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빌려줍니다. 생활이 힘들다 하면 보태줍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도움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어느 날 돈이 없어서 못 주겠다고 하면 섭섭해합니다. 심하면 원망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돕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고 말합니다. 부모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그 희생이 부족하면 불만을 가집니다. 부모가 자신을 위해 쓸 돈을 쓰는 것조차 못마땅해합니다. 이웃, 친척, 친구도 다르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부탁이었지만 계속 들어주다 보면 점점 요구가 커집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사람들이 나중에는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요구를 거절하면 섭섭해합니다. 뒤에서 험담합니다. 도와줄 때는 좋은 사람이라더니 안 도와주면 나쁜 사람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착한 사람일수록 더 쉽게 이용당합니다. 착한 사람은 거절을 잘 못하니까 이용하기 쉽습니다. 노년의 가장 큰 위험은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만만한 사람은 누구에게나 편리한 존재가 됩니다. 필요할 때 부르면 오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너무 많이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주기만 하는 사람은 도움을 받을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독해야 합니다. 호의를 베풀 때는 신중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친절을 베풀지 마십시오. 특히 반복되는 부탁에는 단호해야 합니다. 한 번 도와줬다면 두 번째는 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도 함부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자신이 힘들면 거절해야 합니다. 자신의 노후가 먼저입니다. 내 것을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호의가 권리가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한번 호구가 되면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상대의 기대가 쌓이면 결국 이용당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착하기만 하면 결국 후회하게 됩니다.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선을 확실히 그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존중받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두 번째는 착하면 이용당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착한 사람은 언제나 이용당하기 쉽습니다. 착한 노인은 더욱 그렇습니다. 젊었을 때는 착함이 미덕으로 통할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면 그 착함은 만만함으로 변질됩니다.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많을수록, 남을 위해 희생할수록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한두 번 도와주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 도움을 주는 것이 의무가 되어버립니다. 결국 자신은 끝없이 퍼주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은 배신과 무시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을 지킬 힘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야 착하면서도 강하게 나설 수 있지만 노년에는 기력이 떨어지고 사회적 영향력도 약해집니다. 이때 착한 성품을 그대로 유지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노인을 더 쉽게 이용하려 듭니다. 작은 부탁을 시작으로 점점 더 큰 요구를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 좀 부탁드려요 라고 말하지만 나중에는 당연히 해주셔야죠로 바뀝니다. 거절하려고 하면 그동안 잘해주셨잖아요 라는 말로 압박합니다. 거절하면 야박한 노인, 고집 센 노인 취급을 받습니다. 결국 착한 사람이 되어 주변의 기대에 맞추려다 보면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짐을 떠안게 됩니다. 가족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심합니다. 자식과 손주들에게 늘 베풀고 희생하는 부모가 있다면 자식들은 그것을 감사할까요? 처음에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부모가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용돈을 주던 부모가 어느 날 주지 않으면 요즘 왜 이렇게 인색해? 라는 말이 나옵니다. 손주를 봐주던 조부모가 힘들다고 하면 그럼 우리는 어쩌라고? 라는 불만이 나옵니다. 부모가 주는 것이 의무가 되고 자식은 그것을 권리로 착각합니다. 그렇게 착한 부모는 자식들에게조차 이용당하는 신세가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랜 친구, 이웃, 친척들까지도 착한 노인을 만만하게 봅니다. 저분은 거절을 못해라는 인식이 퍼지면 부탁이 끊이질 않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심부름, 작은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부탁을 들어주지 않으면 싸늘한 반응이 돌아옵니다. 결국 착한 노인은 사람들에게 휘둘리며 살아갑니다. 자신이 하고 싶지 않은 일까지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됩니다. 착하게 산다고 해서 모두가 착하게 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착할수록 더 큰 피해를 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렇습니다. 노인은 사회적으로 약자로 분류됩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못하지만 착하고 순한 노인에게는 부담 없이 기대려 합니다. 결국 착한 노인은 모든 짐을 떠안게 되고 마지막에는 남는 것도 없이 쓸쓸하게 늙어갑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착하다고 이용당하는 삶을 살 필요는 없습니다. 거절할 것은 단호하게 거절해야 합니다. 더 이상 착한 노인으로 남지 말아야 합니다. 착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세 번째는 가족에게도 만만한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은 평생을 바쳐 희생한 사람들이지만 나이가 들면 가족에게조차 만만한 존재가 됩니다. 젊었을 때는 가정을 위해 뼈 빠지게 일하고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었지만 늙고 힘이 없어지면 그 희생이 당연한 것이 됩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기지만 자식이 부모를 위해 희생하는 것은 부담스러운 일로 여깁니다. 결국 부모는 점점 뒷전으로 밀려나고 만만한 존재로 전락하게 됩니다. 자식들에게 기대면 안 됩니다. 젊을 때는 우리 부모님만큼은 다를 거야 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합니다.
부모가 건강하고 경제력이 있을 때는 자식들도 잘합니다. 하지만 몸이 아프고 손 벌릴 일이 생기면 태도가 달라집니다. 요즘 힘들어서 그래요. 바빠서 시간이 없어요라는 핑계가 늘어갑니다. 부모가 자식 눈치를 보며 부탁 한마디 하기 어려운 신세가 됩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에게조차 버려지는 존재가 됩니다. 착하면 더 만만해집니다. 자식에게 뭐든 퍼주고 희생만 하다 보면 부모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용돈을 주고 손주를 봐주고 집안일까지 도와주면서 이 정도는 부모로서 당연하지라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처음에는 미안해하던 자식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용돈을 한 번 안 주면 왜 이렇게 인색해졌어? 라는 말이 나오고 손주를 봐주기 힘들다고 하면 우린 어쩌라고? 라는 불만이 터져 나옵니다. 희생할수록 부모의 가치는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쉬운 존재가 됩니다. 경제력이 없으면 더욱 하대받습니다. 부모가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자식들이 먼저 찾아옵니다. 건강할 때는 자식들이 전화도 자주 하고 얼굴도 자주 보러 옵니다. 하지만 병들고 돈까지 없으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모가 도움을 요청하면 우리도 힘들어라며 피하고 모른 척하는 일이 늘어납니다. 결국 부모는 자식 눈치를 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돈이 없으면 부모조차도 가족에게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며느리나 사위에게도 만만한 시부모, 장인장모가 됩니다. 자식에게 함부로 못하는 말도 시부모나 장인장모에게는 쉽게 합니다. 나이가 많고 힘이 없으니 무시하기 쉽습니다. 처음에는 깍듯이 대하던 며느리도 시간이 지나면 태도가 변합니다. 손주를 맡아 키워주고 집안일까지 돕다 보면 어머님이 해주시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라는 말이 나옵니다.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인장모가 경제적으로 도움을 줄 때는 잘하지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으면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가족에게마저 만만한 존재가 되지 않으려면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희생을 멈추고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돈이든 시간과 노동이든 함부로 내주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의 가치를 지켜야 가족에게도 존중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착하면 착할수록 더 쉽게 무시당합니다. 이제라도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네 번째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자신을 잃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결국 자신을 잃게 됩니다. 젊었을 때부터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습관을 버리지 못합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친구와 이웃에게 잘 보이려 하고 사회적으로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다 보면 정작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조차 잊어버리게 됩니다. 결국 남을 만족시키려다 평생을 남의 인생을 사는 꼴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 헌신해도 결국 부모가 해주는 건 당연하다는 태도로 돌아옵니다. 며느리와 사위에게 잘해줘도 그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당연한 일이 됩니다. 친구들에게 지나치게 맞춰주면 이 사람은 늘 이해해주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누군가는 불만을 갖고 누군가는 더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사람들은 늘 자기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한번 베풀면 또 기대하고 한번 양보하면 계속 양보할 것을 요구합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맞춰주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자식이 원하는 부모, 손주에게 잘해주는 조부모, 이웃에게 인정받는 어른이 되려다 보면 결국 자신의 삶은 없어집니다. 남을 위해 살아온 인생의 끝에 남는 것은 공허함뿐입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려다 보면 정작 가장 중요한 사람 자신을 잃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곳도 못 가고 먹고 싶은 것도 참아가며 남을 우선하게 됩니다. 마음속에서 불만이 쌓이지만 겉으로는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평생을 살아도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당연함과 무시뿐입니다. 나이가 들면 더 이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남을 만족시키는 삶을 멈추고 이제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원하는 것을 하고 싫은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착한 사람이야 라는 이미지를 깨야 합니다. 이제라도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 인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5번째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도는 나를 더 무시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도를 보이면 사람들은 더 쉽게 무시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빠르게 변하고 새로운 기술과 정보가 쏟아집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뭘 배우겠어? 나는 그런 거 몰라라는 말을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주변에서 나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모른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은 나를 판단할 필요조차 없는 존재로 취급합니다. 자식들에게도 무시당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그런 거 몰라도 돼요라는 말이 처음에는 배려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알아봤자 쓸데없어요.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의미로 변합니다. 부모가 모른다고 생각하면 자식들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부모의 의견을 묻지 않습니다. 재산관리, 건강 문제, 심지어 생활과 관련된 사소한 결정까지도 자식이 마음대로 정합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부모의 동의도 없이 일이 진행되고 부모는 그냥 가만히 계시면 돼요라는 말을 듣는 처지가 됩니다.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이 발전하고 생활 방식이 바뀌어도 배우려 하지 않는다면 뒤처지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스마트폰을 모르고 인터넷을 몰라서 나는 그런 거 몰라라고 하면 은행 일 하나도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워집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부탁해야 하고 그렇게 부탁하는 횟수가 늘어날수록 무시당하는 빈도도 높아집니다. 주변 사람들은 도움을 주면서도 속으로는 이분은 진짜 아무것도 모르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한번 그렇게 인식되면 존중받을 기회조차 사라집니다. 재산 관리에서도 무지하면 더 큰 손해를 봅니다. 돈 관리에 관심을 두지 않으면 자식이나 친척들이 대신 관리하려 들고 그 과정에서 부모의 의견은 무시됩니다. 아버지, 이런 건 저희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괜히 신경 쓰지 마세요라는 말 뒤에는 부모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 숨어 있습니다. 결국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도 모른 채 남이 정해주는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이미 늦습니다. 그때 제대로 알아볼 걸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모른다는 태도는 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편함이 결국 자신을 무력한 존재로 만들고 남들에게 휘둘리는 인생을 만들 뿐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변화에 적응해야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익히고 금융 지식을 쌓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배워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무시당하지 않고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배움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 노후가 남의 것이 아닌 온전히 내 것이 됩니다. 노년에 독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6번째는 만만한 노인은 쉽게 무시당하고 버려지기 때문입니다. 만만한 노인은 쉽게 무시당하고 버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착한 성격이 인정받고 주변에서 존중해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힘이 없고 경제력이 약하고 자기 주장이 없는 노인은 누구에게나 쉬운 존재가 됩니다. 착한 노인이 아니라 만만한 노인으로 보이면 사람들은 함부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무시하는 것은 기본이고 심지어는 가족에게도 버려질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장 먼저 변합니다. 부모가 강하고 권위를 가지고 있을 때는 자식들도 조심합니다. 하지만 부모가 그래, 내 말이 맞아, 알아서 해라 같은 말만 반복하며 자기 의견을 내지 않으면 자식들은 부모를 하찮게 여기기 시작합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함부로 말하고 결정권을 빼앗고 심지어 경제적인 문제까지 부모 몰래 처리합니다. 부모가 경제적으로 자립하지 못하고 자식에게 기대려 하면 더 쉽게 무시당하는 처지가 됩니다. 이제 부모님은 우리 없이 못 사니까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면 부모는 자식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합니다. 며느리와 사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한 시부모나 장인 장모에게는 조심하지만 만만한 노인에게는 대놓고 무례한 태도를 보입니다.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부탁을 하다가 나중에는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당연하게 요구합니다. 손주를 돌봐주는 것도 처음에는 고마워하지만 나중에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일로 바뀝니다. 힘없는 노인은 가족 내에서 가장 낮은 위치로 전락하고 결국 의견조차 존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사회에서도 만만한 노인은 무시당합니다. 은행, 병원, 공공기관 어디를 가든 기가 죽은 노인은 홀대받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당당하게 주장하지 않으면 기다리던 순서도 무시당하고 직원들도 대충 대합니다. 경제력이 없는 노인은 더 심합니다. 돈이 없으면 사람들은 더 이상 친절하게 대할 이유를 찾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는 사람들과 잘 지냈던 노인도 나이가 들고 만만한 존재가 되면 어느 순간 외톨이가 됩니다. 결국 만만한 노인은 버려집니다. 자식들도 부담스러워하고 가족 내에서 왕따가 되고 사회에서도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요양병원에 보내지고 연락이 끊기고 마지막 순간까지 외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누구도 챙기지 않고 누구도 찾지 않는 노인이 됩니다. 착하게만 살다 보면 결국 이렇게 쓸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독해져야 합니다. 자기 의견을 똑바로 말하고 거절할 것은 거절해야 합니다. 경제적인 힘을 잃지 않고 함부로 퍼주지 않아야 합니다. 자식들에게도 사회에서도 만만한 노인으로 보이지 않도록 당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힘없는 노인이 되면 누구도 존중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무시당하지 않고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착하게만 살다 보면 결국 남는 것은 후회뿐입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고 희생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무시와 외면뿐입니다. 가족도 사회도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거절할 것은 거절하고 내 권리를 당당히 주장해야 합니다. 남을 만족시키느라 내 삶을 희생하지 말아야 합니다. 만만한 노인이 되는 순간 존중도 사라지고 내 인생도 사라집니다. 독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끝까지 무너지지 않고 내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노년이 되면 사람들에게 더 잘해야 한다는 말을 많이 듣습니다. 외롭지 않으려면 인간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 관계가 진짜 필요할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친구를 위해, 주변 사람들을 위해 애써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것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연락 한 통 없는 자식,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들, 기대만큼 돌아오지 않는 관계들 뿐입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아무리 잘해줘도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기대할 뿐 진심으로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노력할수록 더 당연하게 여기고 거절하는 순간 태도가 변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무엇을 위해 남을 챙겨야 하는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노년에 더 이상 타인을 위해 살 필요 없는 6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노년에 타인에게 굳이 잘해줄 필요 없는 첫 번째 이유는 잘해줄수록 당연하게 여겨질 뿐이다입니다. 평생을 남에게 친절하게 대해 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희생했고 친구들에게 배려했고 이웃들에게도 늘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마워하던 사람들도 시간이 지나면 점점 태도가 변합니다. 더 이상 감사 인사도 없고 오히려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고 손주들에게 선물을 사주면 처음엔 좋아합니다. 하지만 한 번, 두 번 반복되면 그것이 받아야 할 것이 되어버립니다. 한 번이라도 거절하면 이번에는 왜 안 줘요? 라는 서운한 반응이 돌아옵니다. 부모가 희생하는 것이 당연하고 노인이 베푸는 것이 의무인 것처럼 취급합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먼저 연락하고 챙기고 베풀면 처음엔 반가워하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것을 기대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밥을 샀다면 다음에도 내가 사는 것이 당연해지고 작은 선물을 줬다면 다음에도 뭔가 줄 거라 생각합니다. 한 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요즘 좀 달라졌네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이웃들에게 친절을 베풀어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처음엔 좋은 사람이라며 고맙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요구는 점점 커지고 작은 부탁도 쉽게 들어주지 않으면 그동안 잘해주더니 왜 이번엔 안 해줘? 라는 말이 돌아옵니다. 결국 내가 힘들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으면서 도움을 받는 것에는 익숙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받은 만큼 베풀지 않습니다. 오히려 받으면 받을수록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처음엔 작은 호의도 고마워하지만 반복되면 그 호의는 당연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당연함이 깨지는 순간 왜 예전 같지 않냐며 서운해하고 불평합니다. 노년에 더 이상 타인에게 헌신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해줄수록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길 뿐 진정으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살 것이 아니라 오직 나를 위해 살아야 합니다. 김영자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용돈을 주고 손주들에게 선물을 챙겨주며 며느리와 사위가 힘들까 봐 먼저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처음에는 모두 고맙다며 감사 인사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태도가 변했습니다.
한 달은 용돈을 주지 못했더니 아들이 이번 달은 왜 안 줘요? 라며 서운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명절에 손주들에게 선물을 챙기지 않았더니 며느리가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사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때는 어머니 덕분에 많이 도움받아요라던 말이 이제는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처럼 변해버렸습니다. 그러던 중 김 씨가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지만 그동안 도움을 받던 사람들은 한 명도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병원비가 부족해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요즘 우리도 빠듯해서요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 평생 베풀며 살아왔지만 결국 아무도 자신을 위해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남을 위해 살아온 삶이 허무하게 느껴졌습니다. 노년의 타인에게 굳이 잘해줄 필요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만 남는다입니다.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가족, 친구, 이웃, 지인들에게 늘 진심으로 대해왔고 어려울 때는 아낌없이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진심을 나누려는 사람보다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젊었을 때는 관계가 서로 주고받는 것이었지만 나이가 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도움을 줄 힘이 점점 줄어드는데 상대방은 여전히 기대만 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자식들도 자주 찾아오고 주변에서도 따뜻하게 대하지만 막상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없게 되면 연락이 뚝 끊깁니다.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은 나를 있는 그대로 아끼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무언가를 얻으려는 사람들 뿐입니다. 친구라고 믿었던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늘 먼저 연락하고 밥을 사고 선물을 챙기던 관계였다면 어느 순간 그 관계가 한쪽만 퍼주는 관계가 되어버립니다. 한 번이라도 기대에 못 미치면 연락이 뜸해지고 서운하다는 소리만 돌아옵니다. 결국 상대가 원하는 걸 주지 못하면 가차없이 멀어지는 것이 인간관계의 현실입니다. 이웃과 지인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다정한 말로 다가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슬쩍 부탁이 늘어납니다. 처음엔 작은 일이지만 거절하지 않으면 점점 더 큰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한번 퍼주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마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순간 태도가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진짜 내 사람은 몇 남지 않고 나를 이용하려는 사람만 남아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진심으로 나를 아끼는 사람이라면 내가 뭔가를 주지 않아도 변함없이 곁에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사람을 가려야 합니다. 더 이상 이용당하지 않도록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에게만 마음을 써야 합니다. 김명자 씨는 평생 가족과 친구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이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기꺼이 도왔고 친구들이 어려울 때도 먼저 나서서 도와줬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때는 자주 연락하던 친구들이 자신이 밥을 사지 않으면 연락조차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을 빌려달라고 했던 사람들은 갚기는커녕 한 번만 더 부탁해라며 더 많은 것을 요구했습니다. 힘들어져서 도움을 요청하자 돌아온 말은 나도 힘들어 미안해. 자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경제적으로 지원해 줄 때는 자주 찾아왔지만 재정이 어려워지자 요양원 들어가는 게 어때요? 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생 가족과 친구를 위해 살았지만 결국 남은 것은 진심이 아닌 자신을 이용하려 했던 사람들의 흔적뿐이었습니다.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잘해준다고 해서 그들이 내 곁에 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이용할 사람들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이제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하지 않고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노년의 타인에게 굳이 잘해줄 필요 없는 세 번째 이유는 인간관계 스트레스가 건강까지 망친다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더욱 커집니다. 젊었을 때야 기분이 상해도 금방 잊어버릴 수 있었지만 노년이 되면 작은 갈등도 쉽게 해결되지 않고 마음에 깊이 남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갈등, 이웃과의 불편한 사이가 쌓이면 결국 그 스트레스가 몸까지 병들게 만듭니다. 불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할수록 혈압이 오르고 가슴이 답답해지고 불면증이 찾아옵니다. 가족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도 참아야 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불편한 상황을 겪으면서도 억지로 웃어야 하는 순간이 많아집니다. 하지만 이런 감정을 쌓아두면 결국 우울증, 고혈압, 심장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서운함을 느껴도 표현하지 못하고 친구들에게 섭섭해도 관계가 끊어질까봐 억지로 맞춰주다 보면 결국 상처받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차라리 인간관계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는 것은 스스로를 병들게 하는 일과 다름없습니다. 노년에는 무엇보다 건강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신경 쓰느라 쏙 끓이고 잠을 설치고 혈압이 오르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이제는 남에게 맞추느라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불필요한 관계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정환 씨는 평생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자식들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도 말하지 않았고 친구들과의 모임에서도 불편한 상황이 생겨도 참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모든 감정이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사소한 갈등으로 친구와 말다툼을 한 후 심장이 두근거리고 머리가 아파 견딜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 가보니 고혈압이 심해져 뇌졸중 위험까지 있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이라고 했지만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는 쉽게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식들에게도 기대를 접지 못해 연락을 기다리다 실망하는 일이 반복되었고 결국 불면증까지 찾아왔습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아무도 찾지 않는 현실에 우울감이 깊어졌고 결국 건강이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그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인간관계를 유지하려 애쓰느라 받는 스트레스가 결국 내 몸을 망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 후로 억지로 관계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고 불편한 관계를 정리하면서부터 마음이 한결 편해졌습니다. 건강도 점점 회복되었고 이제는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노년의 타인에게 굳이 잘해줄 필요 없는 네 번째 이유는 누군가에게 기대는 순간 약자가 된다입니다. 나이가 들면 점점 의지할 곳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자식들이 가까이 있으면 든든할 것 같고 오랜 친구들이 곁에 있으면 외롭지 않을 것 같지만 현실은 기대하는 순간부터 약자가 되는 구조다. 상대방이 나를 필요로 할 때는 따뜻하게 대해주지만 내가 도움을 요청하는 순간부터 태도가 변한다. 자식들에게 아플 때 챙겨달라고 하면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점점 귀찮아한다. 작은 부탁을 할 때마다 바빠서 다음에 갈게요. 요양보호사를 알아보는 게 어때요? 같은 말이 돌아오고 결국 서서히 밀려나게 된다. 친구들에게 기대려 해도 마찬가지다. 젊었을 때는 서로 돕고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내가 힘들어 도움을 요청하면 나도 사정이 어려워라며 거리를 둔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순간 상대방은 자연스럽게 우위를 점한다. 내 사정을 알고 있기에 내게 무리한 요구를 하거나 부담을 주기도 한다. 기대는 것이 많아질수록 나의 입장은 점점 약해지고 그 관계는 평등하지 않게 변한다. 결국 상대방에게 휘둘리며 눈치를 보게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는 상황이 만들어진다. 노년에는 약자가 되어선 안 된다. 기대는 순간부터 상대는 나를 부담스러운 존재로 여기거나 반대로 이용하려 든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 필요 이상으로 의지하지 않는 것이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다.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고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는 것이 노년을 후회 없이 사는 길이다. 박정희 씨는 자식들에게 기대고 싶지 않아 혼자 전원 생활을 선택했다. 하지만 생각보다 몸이 자주 아프고 혼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많아지면서 자식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엄마, 언제든 말씀하세요 라며 따뜻하게 말했지만 점점 자식들의 반응이 변하기 시작했다. 한 번 도와준 후에는 다음부터는 스스로 할 수 없을까요? 라는 말이 돌아왔고 병원에 데려다 달라고 하면 나중에 시간이 되면 갈게요 라는 대답이 반복되었다. 어느 순간부터는 전화를 걸면 받지 않는 일도 많아졌고 자식들에게 부탁할 때마다 이제 혼자서도 잘하셔야죠 라는 말을 듣게 되었다. 결국 자식들에게 기대는 순간부터 자신이 점점 부담스러운 존재로 변해가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만들었고 기대하지 않았을 때보다 더 외로워졌다. 이제는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기로 결심하고 스스로를 챙기며 살아가고 있다. 노년의 타인에게 굳이 잘해줄 필요 없는 다섯 번째 이유는 주변의 평가를 신경 쓸 필요 없다입니다. 평생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다. 좋은 부모,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노력했고
남들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무던히도 애썼다. 하지만 그렇게 살아온 결과가 행복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은 결국 할 말을 하고 뒷말을 만들고 비난할 사람을 찾는다. 노년이 되면 더욱 눈치를 보게 된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 애쓰고 친구들에게 민폐가 되지 않으려 조심하고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남으려 한다. 하지만 정작 남들은 나에게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다. 오히려 내 삶에 간섭하며 훈수를 두고 평가하고 입맛에 맞지 않으면 쉽게 등을 돌린다. 돈을 써가며 인간관계를 유지하면 돈으로 사람을 사려 한다고 말하고 가만히 있으면 인정도 없는 사람이라며 뒤에서 험담한다. 자식들에게 잘해주면 부모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하고 기대하지 않으면 자식과의 정을 끊었다며 수군거린다. 결국 어떤 선택을 해도 남들은 입을 다물지 않는다. 이제는 주변의 평가를 신경 쓰며 살 이유가 없다. 젊었을 때처럼 남들의 기대에 맞추려 하면 결국 내 삶은 온전히 내 것이 될 수 없다.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는 순간 내 행복은 뒷전이 되고 남의 눈치를 보느라 소중한 시간을 낭비하게 된다. 노년에는 오직 내 인생이 최우선이다. 주변에서 뭐라고 하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 나를 평가하는 사람들은 내가 잘해줘도 못해줘도 결국 불만을 가질 뿐이다. 이제는 그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자유로운 인생을 살아야 한다. 이명숙 씨는 평생 남의 시선을 의식하며 살아왔다.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고 늘 먼저 인사를 건넸고 자식들에게 부담이 될까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조심스러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었다. 아무리 잘해도 사람들은 제멋대로 평가할 뿐이라는 사실을. 이웃들에게 자주 인사를 하며 친절하게 대했지만 어느 날부터 저 사람은 남의 일에 참견이 심하다라는 말이 들려왔다. 조용히 지내면 싸가지 없다는 소리를 들을까봐 노력했지만 결국 험담은 피할 수 없었다. 자식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려 병원에도 혼자 가고 힘들어도 참고 살았지만 뒤에서는 엄마가 너무 의지가 없다는 말이 오갔다. 한 번은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지 않았더니 며느리가 이번에는 아무것도 안 챙기셨네요. 라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다.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 잘해도 욕먹고 못해도 욕먹는다면 이제라도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된다는 것을. 그 후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 살기로 결심했다. 주변의 평가에 신경을 끊는 순간 비로소 마음이 편해졌다. 노년의 타인에게 굳이 잘해줄 필요 없는 6번째 이유는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다입니다. 평생을 남들에게 맞춰주며 살아왔다. 가족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관계를 유지하려고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된다. 아무리 잘해줘도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자식들에게 정성을 다해도 어느 순간 부모의 말은 가벼워진다. 조언을 해주면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구닥다리 생각을 하세요? 라며 무시당하기 일수다. 내 의견을 내면 알겠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라는 대답이 돌아오고 결국 대화조차 피하게 되는 관계가 되어버린다.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젊었을 때는 서로 의지하며 살았지만 이제는 대화에서도 무시를 당하는 일이 많아진다. 의견을 말하면 그런 얘기는 좀 그만해. 농담을 하면 이제 시대가 변했어. 그런 말하면 꼰대 소리 들으라며 깔보듯 반응한다. 이웃이나 가까운 지인들도 다르지 않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대놓고 무례하게 굴거나 나를 쉽게 여기는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어르신은 그냥 가만히 계세요 라며 대화에서 배제하고 부탁을 하면 그런 건 젊은 사람이 해야죠 라며 은근히 무시한다. 존중이 없는 관계는 결국 나를 외롭게 만들 뿐이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 무시하는 사람에게 맞춰주려 할수록 더 함부로 대할 뿐이다. 그런 사람들과 관계를 이어가려고 신경 쓰는 대신 나를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한다. 노년에는 무엇보다 나 자신을 존중하는 삶이 중요하다. 나를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맞추며 살 필요 없다. 이제는 나를 위해 그리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을 위해 남은 시간을 써야 한다. 이정숙 씨는 평생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헌신하며 살아왔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식들은 점점 어머니의 말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했다. 조언을 해주면 알았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라며 대충 넘겼고
본인이 힘들어도 도와달라는 말을 꺼내기 어려워졌다. 친구들과의 관계도 달라졌다. 오랜 친구와 대화를 나누다 의견을 내면 너는 그런 걸 몰라도 되라며 가볍게 넘기기 일쑤였다. 젊었을 때는 서로 존중하며 지냈지만 이제는 은근한 무시가 느껴졌다. 이웃들에게도 같은 일이 반복되었다. 한 번은 행사에서 의견을 내려고 했지만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 알아서 할게요 라는 말을 듣고 말았다. 그제야 깨닫게 되었다. 이제는 내 목소리를 존중해주는 사람과 함께 해야 한다는 사실을. 그 후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려 하지 않았다. 나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나를 존중하는 사람들과만 소통하기로 했다. 그렇게 하자 마음이 한결 편해졌고 불필요한 감정 소모도 사라졌다. 이제는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아왔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거라 믿었던 사람들도 결국 잘만 살고 필요할 때만 나를 찾던 사람들은 더 이상 곁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유지할 이유도 없고 남의 시선을 신경 쓰며 살 이유도 없습니다. 이제는 오직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남에게 잘해줘도 남는 것은 허탈한 뿐이라면 이제부터라도 내 마음 가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타인의 기대에 맞추지 않고 오직 나의 행복을 위해 남은 시간을 써야 합니다. 노년에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쩌죠? 요즘 거울 볼 때마다 얼굴이 늙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런 고민 한 번쯤 해본 적 있지 않나요? 나이가 들면서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기운이 없고 여기저기 쑤시기 시작하면 이제 정말 늙어가는 건가 싶어집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노화는 반드시 비싼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으로 막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매일 하는 작은 습관이 노화 속도를 결정합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하고 젊게 나이 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단순하지만 강력한 6가지 비법을 실천하면 거울 속 자신이 달라지는 걸 직접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누르시면 시작하겠습니다. 돈 없이 노화 늦추는 비법 중 첫 번째는 소금 섭취 줄이고 패스트푸드 피하기입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패스트푸드를 피하는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 차원을 넘어 노화를 늦추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 몸속에서 노화를 촉진하는 가장 강력한 적 중 하나가 바로 염분 과다 섭취와 가공식품 중독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섭취하는 짠 음식과 패스트푸드는 우리 몸을 서서히 망가뜨리는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소금은 체내 나트륨 균형을 깨뜨려 혈압을 상승시키고 혈관을 딱딱하게 만듭니다. 이는 결국 심혈관 질환으로 이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세포가 충분한 산소와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노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피부 탄력이 떨어지고 주름이 깊어지며 심한 경우 뇌졸중이나 치매 발병 위험까지 높아집니다. 특히 한국인은 세계적으로도 나트륨 섭취량이 높은 편이며 국물 문화와 짠 반찬을 즐기는 식습관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염분이 과다하면 콜라겐이 손상되고 수분이 빠져나가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단순히 피부 노화가 아니라 몸 전체가 빠르게 쇠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입니다. 패스트푸드는 더욱 위험합니다. 기름에 튀긴 음식, 가공육, 즉석식품에는 트랜스지방과 첨가물, 과도한 나트륨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염증 반응을 유발하고 노화를 가속화하는 주요 원인입니다. 과도한 포화지방과 트랜스지방은 혈관을 좁히고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세포 노화를 촉진합니다. 패스트푸드를 꾸준히 섭취하면 몸속에서 만성 염증이 증가하고 이는 암, 당뇨, 치매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금 섭취를 줄이고 패스트푸드를 피하는 것이 어렵다면 대체할 수 있는 건강한 식습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연 조미료를 활용해 나트륨을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중심으로 한 자연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다시마, 표고버섯, 양파 등은 천연 감칠맛을 내면서도 염분 섭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패스트푸드가 땡길 때는 오븐에 구운 닭가슴살이나 견과류, 통곡물 샌드위치처럼 건강한 대체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은 정직합니다. 오늘 먹는 음식이 10년 뒤 얼굴을 결정짓고 건강을 좌우합니다.
나트륨 과다 섭취와 가공식품 섭취 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혈관 건강이 개선되고 피부가 맑아지며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젊음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단순한 다이어트 차원이 아니라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필수적인 실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덜어내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이 바로 소금 섭취를 줄이고 패스트푸드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돈 없이 노화 늦추는 비법 중 두 번째는 두뇌 활동 지속하기입니다. 두뇌 활동을 지속하는 것은 단순한 기억력, 유지 차원을 넘어 노화를 늦추고 삶의 질을 극대화하는 핵심 전략입니다. 뇌는 근육과 같아서 쓰지 않으면 퇴화하고 끊임없이 자극을 주면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별다른 노력 없이도 뇌가 활발히 움직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의식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뇌 기능이 급격히 저하됩니다. 두뇌 활동이 줄어들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는 기억력 감퇴와 집중력 저하입니다. 단순히 깜빡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고력이 둔해지고 감정 조절 능력까지 약해집니다. 이는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이고 뇌 기능이 저하되면 신체 활동도 위축되어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반대로 꾸준한 두뇌 활동은 신경세포를 활성화하고 뇌의 가소성을 증가시켜 늙지 않는 뇌를 만드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강력한 두뇌 활동 방법은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뇌는 반복적인 일상에 익숙해지면 더 이상 새로운 연결망을 만들지 않고 이로 인해 퇴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연주하거나 생소한 분야의 책을 읽는 것만으로도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습니다. 특히 소리내어 책을 읽는 것은 언어 능력, 기억력, 집중력을 동시에 자극하는 최고의 두뇌 운동입니다. 두뇌를 깨우는 또 다른 방법은 계산력과 논리력을 활용하는 활동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암산을 해보거나 신문 기사를 읽고 요점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쿠나 퍼즐을 푸는 것도 효과적인데 단순한 게임이 아니라 문제 해결 능력을 길러주고 논리적 사고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일상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두뇌 운동으로는 일기를 쓰거나 하루 있었던 일을 거꾸로 회상하는 훈련이 있습니다. 글을 쓰는 과정에서 사고력이 활성화되고 기억을 되짚는 과정이 뇌를 자극하는 효과를 줍니다. 또한 일과를 거꾸로 떠올리는 습관은 단기 기억력을 극대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외국어 단어를 외우거나 노래 가사를 보지 않고 따라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는 단순한 암기가 아니라 언어 영역과 청각 정보 처리 능력을 동시에 자극하는 두뇌 운동입니다. 또한 일상적인 행동을 바꿔보는 것도 뇌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를테면 평소 쓰던 손과 반대 손으로 칫솔질을 하거나 새로운 길로 산책을 나서는 것만으로도 뇌는 평소보다 더 많은 신경회로를 활성화하게 됩니다. 사회적 활동도 두뇌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들과 자주 대화하고 토론하는 것은 뇌를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는 강력한 자극제입니다. 혼자 사는 사람일수록 의식적으로 말하기 연습을 하거나 거울을 보며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두뇌는 쓰면 쓸수록 젊어지고 방치하면 급격히 노화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책을 읽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머리를 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건강한 노화와 장수의 핵심 비법입니다. 두뇌 활동은 특별한 비용이 드는 것도 아니며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뇌 건강을 지키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뇌가 젊어야 몸도 젊어집니다. 나이보다 젊게 사는 사람들의 비밀은 결국 끊임없이 배우고 생각하는 삶을 실천하는 데 있습니다. 돈 없이 노화 늦추는 비법 중 세 번째는 외로움 피하기 위해 사회활동 참여하기입니다.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노화를 가속화하는 보이지 않는 살인자입니다. 많은 연구에서 외로움이 심장병, 우울증, 치매, 심지어 조기 사망률까지 높이는 위험 요소로 밝혀졌습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며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인간관계가 줄어들고 은퇴 후에는 사회적 역할이 사라지면서 고립감을 느끼기 쉽습니다. 이때 외로움을 방치하면 신체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됩니다. 외로움이 지속되면 뇌의 기능이 저하됩니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뇌는 끊임없이 자극을 받는데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러한 자극이 사라지면서 인지 능력이 둔화됩니다.
이는 결국 치매 위험을 높이고 감정 조절 능력까지 약화시킵니다. 특히 외로운 사람들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가 높아지면서 면역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염증 반응이 증가하여 몸 전체가 빠르게 노화됩니다. 다시 말해, 외로움은 단순한 기분 문제가 아니라 신체적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치명적인 요소입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사회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작은 변화만으로도 외로움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동네에서 운영하는 독서 모임, 걷기 모임, 취미 동아리 등에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일상의 활력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대화는 단순한 즐거움을 넘어서 뇌를 자극하고 정서적 안정을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회활동은 반드시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봉사는 단순히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확인하고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 의미 있는 일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새로운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 단절을 만든다고 하지만 적절히 활용하면 정반대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를 통해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과 소통하거나 영상통화로 가족과 더 자주 연락하는 것만으로도 외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비대면 독서 모임이나 온라인 강좌를 통해 집에서도 쉽게 사람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함께 돌보는 것입니다. 고립된 삶을 살면 노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지지만 사람들과 교류하고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면 뇌가 활성화되고 몸도 활력을 되찾습니다.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성향이라도 일주일에 한두 번이라도 누군가와 대화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건강한 노화를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어떻게 나이 들어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젊어집니다. 외로움을 피하고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돈 없이 노화 늦추는 비법 중 네 번째는 유산소 운동 꾸준히 하기입니다. 유산소 운동은 노화를 늦추는 가장 강력한 무기이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몸과 뇌를 젊게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운동 없이 건강한 노화를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 기능이 저하되고 근육량이 줄어들며 혈관이 점점 굳어지면서 노화 속도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이러한 변화를 늦추고 심지어 되돌리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체중 조절에 있지 않습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세포의 산소 공급을 증가시키며 심장과 폐 기능을 강화해 몸 전체를 활성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혈관 건강이 좋아지면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피부의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 얼굴이 맑아지고 탄력이 살아나는 효과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을 넘어 건강하고 젊게 사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운동 부족은 치매와도 직결됩니다.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신경 연계를 활성화시켜 기억력과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꾸준히 걷거나 뛰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노화 속도가 10년 이상 늦춰지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운동을 하면 뇌에서 엔도르핀과 도파민이 분비되는데 이는 우울증과 불안을 예방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몸이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 건강까지 좋아지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해서 반드시 헬스장에 가거나 힘든 러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장 쉬운 방법은 걷기입니다. 하루 30분씩만 걸어도 심장 건강이 좋아지고 체지방이 줄어들며 면역력이 향상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나 계단 오르기 같은 가벼운 활동만으로도 근육을 유지하고 혈관을 튼튼하게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유산소 운동도 많습니다. 음악을 틀고 춤을 추는 것도 훌륭한 유산소 운동입니다. 즐거운 기분과 함께 몸을 움직이면 뇌가 활성화되고 혈액순환이 촉진되며
관절과 근육이 자연스럽게 단련됩니다. 계절이나 날씨에 영향을 받지 않는 실내 운동으로는 제자리 걷기, 가벼운 점프, 스트레칭을 포함한 동작들도 추천할 만합니다. 운동은 단순한 건강관리가 아니라 젊음을 유지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들고 신체 기능이 저하되면서 결국 삶의 질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반면 유산소 운동을 습관화하면 노화를 늦추고 활력을 되찾는 놀라운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는데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헬스장도 비싼 운동기구도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히 실천하는 것입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움직이면 몸은 반응하고 그 변화는 삶의 질을 극적으로 향상시킵니다. 유산소 운동이야말로 시간이 지날수록 더 큰 효과를 발휘하는 최고의 노화 방지 비법입니다. 돈 없이 노화 늦추는 비법 중 5번째는 너무 완벽하려는 태도 버리기입니다. 너무 완벽하려는 태도는 노화를 가속화하는 정신적 독소입니다. 완벽주의는 겉으로 보기에는 성취욕과 자기관리의 상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만들어 신체와 정신을 빠르게 소진시키는 위험 요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완벽을 추구하는 태도를 버리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건강하고 젊게 사는 비결입니다. 완벽주의가 위험한 이유는 끊임없는 긴장을 유발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실수에도 자신을 책망하고 만족을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과다 분비되면서 신체의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면역 체계가 약화됩니다. 이는 피부 노화, 탈모, 고혈압, 심장질환 등 다양한 질병을 유발하며 뇌에도 악영향을 미쳐 우울증과 불안장애를 초래할 가능성을 높입니다. 한마디로 완벽주의는 신체와 정신을 동시에 늙게 만드는 독과 같습니다. 노화를 늦추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적당히 괜찮은 삶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나면 뇌가 긴장을 풀고 신체도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행복하게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작은 실수에도 관대하며 삶을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줄 안다는 것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대신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지면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감정적인 안정감이 높아지면서 몸도 젊어지는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를 내려놓는 첫 번째 방법은 괜찮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는 것입니다. 실수를 하거나 예상대로 일이 풀리지 않더라도 괜찮아, 이 정도면 충분해라고 말하는 습관을 들이면 마음의 부담이 줄어들고 스트레스도 완화됩니다. 심리적으로 안정되면 혈압이 낮아지고 면역력이 향상되며 노화의 주범인 만성 염증도 줄어듭니다. 두 번째 방법은 남과 비교하는 습관을 버리는 것입니다. 완벽주의자들은 타인과 자신을 끊임없이 비교하며 불필요한 열등감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비교는 끝없는 스트레스를 만들 뿐이며 자신의 삶을 소진시키는 행위일 뿐입니다. 오히려 자신이 가진 것에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면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하면서 뇌와 신체가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감사하는 습관은 과학적으로도 노화를 늦추는 효과가 입증된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일상의 작은 실수들을 가볍게 넘기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음식을 조금 태우거나 약속 시간을 약간 늦거나 실수를 했을 때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웃어넘기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유머 감각을 키우면 뇌가 긍정적인 감정에 반응하면서 엔도르핀과 세로토닌이 증가하고 이는 면역력을 높이고 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효과를 줍니다. 완벽을 추구할수록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스트레스가 높아질수록 신체는 급격히 노화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완벽한 삶이 아니라 즐길 수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인생은 원래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으며 모든 것이 완벽할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실수도 웃어넘기고 부족한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젊음을 유지하는 지혜입니다. 완벽주의를 버리는 순간 몸도 마음도 훨씬 더 가벼워지고 진짜 젊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돈 없이 노화 늦추는 비법 중 6번째는 충분한 수준 섭취하기입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강력한 비법입니다. 사람의 몸은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분이 부족하면 신체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물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 탄력, 혈액순환, 신진대사, 독소 배출 등 몸 전체를 조율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은 피부 노화입니다. 피부 속 수분이 줄어들면 잔주름이 깊어지고 피부가 푸석푸석해지며 탄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는 단순한 미용 문제가 아니라 피부의 방어력 약화로 이어져 외부 유해 물질과 자외선에 더욱 취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세포가 촉촉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해지며 피부 재생력이 향상되어 자연스럽게 주름을 예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 부족은 뇌 기능 저하와 피로감 증가와도 직결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체내 수분이 2%만 부족해도 집중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기억력이 저하된다고 합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뇌로 가는 혈류가 줄어들면서 두통과 무기력함을 유발하고 신경 전달 기능이 둔화되어 치매 위험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갈증을 덜 느끼게 되어 물을 의식적으로 챙겨 마시지 않으면 만성적인 탈수 상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물은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고 노폐물 배출을 돕는 천연 해독제 역할도 합니다. 수분이 충분하면 혈액이 깨끗해지고 신장이 재기능을 하면서 독소가 몸 밖으로 원활하게 배출되지만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신장이 무리를 하게 되어 노폐물이 체내에 쌓이면서 노화를 촉진하는 도구로 작용합니다. 몸속 노폐물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려면 하루에 최소 1.5리터에서 2리터의 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수분 섭취를 늘리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면 밤사이 쌓인 독소를 배출하고 장을 깨우는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커피나 탄산음료 대신 생수, 허브차, 보리차처럼 몸에 부담을 주지 않는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건강한 노화를 위해 중요합니다. 식사 중에는 과도한 물 섭취를 피하고 식사 전후에 충분한 수분을 공급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이 어렵다면 수분 함량이 높은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오이, 수박, 샐러리, 토마토, 귤 등은 자연스럽게 수분을 공급해 주면서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함께 섭취할 수 있어 피부 건강과 신체 에너지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를 간과하면 몸이 급격히 노화되고 각종 질병의 위험이 커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탱탱해지고 뇌 기능이 활성화되며 피로감이 줄어들면서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분 섭취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노화 방지 비법이며 단순히 물을 한 잔 더 마시는 것만으로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습니다. 물 한 잔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젊음을 되찾는 최고의 건강 습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노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속도로 진행되는 변화입니다. 돈 없이도 충분히 젊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6가지만 실천해도 몸과 마음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이 10년 후의 얼굴과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실천해 보세요. 돈이 아닌 지혜로 젊음을 지키는 방법, 당신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